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올린 팔란티어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때 주가는 81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75달러. 정확히 10개월 만에 116% 상승했습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 당시 댓글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팔란티어요? 이미 끝난 기업 아닌가요? 적자 회사가 언제 돈을 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의 다음 무대는 국방이다. AI를 실전에서 가장 먼저 쓰는 기업, 그게 팔란티어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고 시장은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신호를 받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유를 다시 짚어드리려 합니다. 10개월 전 제가 봤던 그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죠. 그때 저는 엔비디아 이후의 주인공을 팔란티어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팔란티어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실질적 이유. 둘째, 지금 시장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리스크. 셋째, 앞으로 이 기업이 향할 다음 무대입니다. 지금부터 팔란티어의 지난 10개월, 그리고 다가올 10년을 함께 보시죠. 지금 팔란티어는 어떤 회사인가? 팔란티어는 이제 더 이상 정보용 데이터 분석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AI 국방 인프라 기업이자 데이터 기반 전쟁 시스템의 핵심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보죠. 2025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내 매출은 무려 68%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신호입니다. 이 회사의 성장축이 정부 의존형에서 민간 국방 융합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전 세계 국방 우주항공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잉의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고 보잉의 군사공장 전반에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AIP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뿐 아니라 영국 국방부와도 20억 달러 규모의 AI 방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전쟁과 안보의 언어가 AI로 바뀌고 있고 그 언어를 해석하는 두뇌가 바로 팔란티어라는 거죠. 팔란티어의 강점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3. 숨은 리스크와 밸류에이션의 경고음. 모든 상승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10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제 시장은 그 속도보다 지속성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밸류에이션의 부담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PS는 약 25배 수준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4-5배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성장이 빠른 건 맞지만 이미 미래의 기대치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가격은 현실의 팔란티어가 아니라 이상적인 팔란티어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 정부 의존도입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정부 국방 관련 계약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국방 예산은 기업의 성장 곡선처럼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적 환경, 예산 삭감, 정권 교체 등 변수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방이라는 시장은 크지만 동시에 불안정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 이슈와 경쟁 구도입니다. 최근 미 육군의 전장통신망 프로토타입에서 팔란티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지적됐습니다. 회사 측은 구버전 문제로 이미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AI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런 뉴스 하나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로키드 마틴, 안드릴 같은 경쟁사들도 AI 국방 영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AI 전쟁의 독점이 아니라 AI 전장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죠. 마지막으로는 시장 심리의 피로감입니다. AI 테마가 과열되면서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팔란티어 등 주요 종목이 동반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즈호 증권은 최근 팔란티어 목표가를 155달러로 제시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15달러를 제시했죠. 시장의 시선이 이렇게 갈린다는 건 그만큼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거대한 모멘텀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 정부 리스크, 경쟁 압력이라는 3중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이 진짜 투자자의 판단력을 가르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익의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의 스토리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데이터를 결정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은 수백만 건의 센서 데이터, 위성 영상, 병력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AIP는 이를 AI가 직접 분석해 공격 방어 의사결정을 제안합니다. 이건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봐야 합니다. CEO 알렉스 카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건 무기이며 전쟁터의 새로운 권력입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이 이제 군사 영역을 넘어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란티어는 지금 수백 개의 기업 고객에게 AIP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물류, 금융, 헬스케어까지 AI가 현장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시대,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AI 국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글로벌 산업 전체를 연결하는 AI 운영체제. 그게 바로 지금의 팔란티어입니다. 4. 그럼에도 시장이 팔란티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시장이 팔란티어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관과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회사를 AI 시대의 필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팔란티어가 AI를 실제로 굴리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로 AI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팔란티어는 그 AI를 현장에서 쓰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즉, AI 생태계의 마지막 고리, 실행과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분석한 정보를 실제 작전, 물류, 산업 현장에 연결해주는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팔란티어의 AIP입니다. 팔란티어의 AIP는 단순한 데이터 도구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이 데이터를 쌓기만 할 때 팔란티어는 그 데이터를 결정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제조기업은 AIP를 통해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국방부는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병원은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료 전략을 세웁니다. AI를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기업, 그게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기업, 즉 미래의 산업 구조를 움직이는 AI의 운영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입니다. 영국 국방부와의 계약, 미국 국방부의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 보잉과의 AI 통합 협약은 모두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기업. 그게 바로 팔란티어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팔란티어가 지금은 민간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장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고객의 절반 이상이 정부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상업 고객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AI 도입의 가장 보수적인 금융의료제조 업계에서도 팔란티어의 AIP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국방의 기술이 산업의 표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히 AI 시대에 동승한 기업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운전석에 앉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도 시장은 이 회사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그릴 지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요약. 이제 시장은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 테마주로 불렸던 회사가 지금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 목표 주가를 $215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180에서 대폭 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국방, 산업 AI, 그리고 영국 국방부와의 대규모 협약이 팔란티어의 중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겁니다. BOFA는 팔란티어는 단기 트렌드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라고 평가했습니다. AI가 전쟁, 제조, 의료, 행정까지 들어가고 있는 시대, 팔란티어는 그 모든 곳에서 핵심 데이터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즈호 증권은 목표 주가를 $155로 제시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미 미래의 기대치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이 시각은 단기적 시세 변동에 초점을 둔 분석입니다. 또 일부 분석가들은 정책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팔란티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정부기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 삭감이나 정권 교체 같은 변수가 언제든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킹 엘퍼에서는 팔란티어는 탁월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정치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난 기업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장기 전망 모델을 제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AI 시장 성장률을 감안할 때 팔란티어의 평균 주가 예측치는 2025년 말 기준 약 $180, 2027년에는 $250 이상으로 상향되는 예측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기 변동보다 장기 구조적 성장을 중시한 시나리오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은 두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밸류가 부담된다는 단기 관점과 AI 인프라로 진화 중이라는 장기 관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이미 하나의 테마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AI 생태계 전략 자산입니다. 국방과 산업, 공군과 민간의 경계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AI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을 단순히 비싼 소프트웨어 회사로 평가하는 건 이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관점입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가치는 주가 차트보다 영향력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AI 시대의 국가와 기업의 두뇌를 만드는 기업, 그게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6. 엔딩 AI 전쟁의 다음 승자는 누구인가?
10개월 전 팔란티어는 그저 또 하나의 AI 테마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AI를 실제로 굴리고 국방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기업. 팔란티어는 이제 데이터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단순히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AI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회사가 승자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팔란티어는 지금 가장 실전적인 AI 기업입니다. AI를 상품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시스템에 녹여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의 초점은 단기 실적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사회 인프라로 팔란티어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전 81달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175달러가 되었듯 이 기업의 다음 여정은 단순한 주가가 아니라 AI 시대의 권력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팔란티어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인사이트를 키워줍니다. AI 시대 다음 승자를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